자, 오늘은 해수의 표층순환 두 번째 시간으로요. 표층 해류의 분포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표층순환, 표층 해류라고 하는 게 이제 왜 생기느냐, 바람 때문이었다, 그죠? 근데 이런 바람의 영향, 대기대순환에 의한 무역풍, 편서풍 이것과 그 지역에서 흐르는 북적도 해류, 북태평양 해류, 이러한 그 바람과 해류와의 관계, 그리고 대륙 분포 때문에 남북 방향의 해류의 흐름이 생긴다, 그죠? 쿠로시오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111페이지에서는요, 전 세계 해양의 표층 해류의 분포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볼 거야.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태평양에서만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 대서양과 인도양에서의 순환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합니다.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선생님, 여기 해류 이름들 다 어떻게 해요? 네, 이 이름들은, 네,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태평양에서만 알아두시면 돼요. 태평양.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여기 나와 있던 것들. 태평양에 있는 해류들만, 여러분들의 명칭은 얘들만 기억을 하세요. 자, 아열대 해역에서, 아열대 해역이, 이 아자가 주변, 부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대의 주변이다. 그러니까 열대는 적도 부근이잖아요. 그죠? 적도의 부근이니까 여기만 30도, 40도 그쪽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중위도 지역. 이 아열대 해역에서 환류는, 자, 환류. 지난 시간에 배웠죠. 환류는, 자,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 자, 보세요. 자, 무역풍 때문에 북적도 해류가 흐르고, 자, 대륙의 분포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편서풍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고, 이 대륙의 분포 때문에 캘리포니아 해류가 흐르죠. 어때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죠? 무슨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남반구에서는요. 자, 무역풍 때문에, 자, 동쪽에 서쪽으로, 자, 오스트레일리아 대륙 때문에, 자, 남북 방향의 흐름, 남극 순환류, 편서풍에 의해서 부는 거니까, 편서풍 때문에 흐르는 남북 순환류,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남아메리카 대륙에 막혔어요. 페루 해류. 자, 여기는 무슨 방향입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환류는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회전하는 방향이 반대다.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금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자, 북반구, 남반구. 마찬가지, 대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멕시코 만류, 북대서양 해류, 카나리아 해류,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방향. 여기서는 벵갈라 해류, 남적도 해류, 브라질 해류. 이건 그대로 이제 남극 순환류예요. 남극 순환류에서 반드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죠. 그죠? 그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 남극 순환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남극 순환류. 남반구 60도 부근. 여기서 보면 이 남극 순환류는요. 그 아래가 이게 남극 대륙이잖아요. 남극 대륙을 따라서 한 바퀴 도는 해류입니다. 쭉 남극 대륙. 여기는 남극 대륙을 따라서 쭉 도는 해류. 이게 남극 순환류예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생기는 부는 해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한류와 난류가 지금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글쎄, 한류와 난류는, 자, 여기 여러분들 이게 좀 북적도 해류, 남적도 해류까지 지금 난류로 표현해 놨는데, 자, 이것보다는, 자, 선생님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게 난류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게 한류입니다. 그러니까 쿠로시오 해류, 난류고요. 캘리포니아 해류, 한류. 멕시코 만류가 난류인 거고요. 카나리아 해류가 한류인 거예요.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것이 난류고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동하는 것이 한류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남반구에서도 보시면 남반구는 자 북쪽이 저위도고 남쪽이 고위도잖아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 동 오스트레일리아 해류가 이게 난류가 되는 거고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이게
페루 해류, 이게 한류가 되는 거죠. 그죠? 한류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해류는 이동하는 동안에 이 주변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줘요. 주변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줘요. 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럼 주변의 기온을 이제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한류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 갑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래서 난류와 한류가 흐르면서 주변 지역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멕시코 만류를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할 텐데요. 자, 이 유럽, 서유럽이죠, 그죠? 여기 뭐 영국, 프랑스, 뭐 여기 스페인, 뭐 이런데, 뭐 아이슬란드까지 이쪽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더 고위도예요. 위도가 높아요. 그런데 겨울에 우리나라보다 더 따뜻해요. 1월 평균 기온이 0도예요, 0도. 0도. 그래서 뭐 프리미어리그 해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막 12월, 1월 한겨울에도 축구를 하잖아요, 그죠? 1월 평균 기온이 0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더 저위도에 있는 뉴욕보다도 더 따뜻합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면 난류 때문에 그래요. 난류 때문에. 자,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거든요. 대서양의 아열대 순환인데 대서양의 아열대 순환 중에서 자, 북쪽 대류가 왔다가 대륙에 막혀서 자, 이렇게 난류인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멕시코 만류가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멕시코 만류가 난류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영국과 아이슬란드 이쪽 지역에 따뜻한 해수가 들어가 가지고요. 이쪽 지역의 기온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울에도 평균 기온이 0도씨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뉴욕은 상대적으로 이게 지금 난류가 이렇게 흐르지만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류가 뉴욕이 도달하지 않잖아요. 그죠? 뉴욕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서 도달되는 곳은 이렇게 서유럽에 가서 난류가 도달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기온이 따뜻하게 해줍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죠?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이게 지금 수온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붉은색이나 노란색이 좀 따뜻한 거고 푸른색, 녹색이 좀 차가운 거야. 여기 뉴욕이잖아요. 그죠? 여기 겨울이니까 이 멕시코 만류가 뉴욕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지나가기 때문에 뉴욕에는 이렇게 뭐 그 난류의 영향을 이렇게 뭐 크게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부근을 지나가니까 뭐 약간의 영향은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류가 기후에 영향을 주는 예를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우리나라는 이렇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해류의 영향을 받죠. 탐구 활동은 보다는 이제 요 그림이 더 중요하지. 요 그림. 요그림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예요. 붉은색은 난류고 이제 파란색은 한류죠. 그렇죠?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간다.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온다. 한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 주변에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해류는 자, 이 쿠로시오 해류야. 쿠로시오 해류. 난류죠.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일본 바깥으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이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자, 스시마 난류. 이게 지금 스시마 난류예요. 스시마 난류가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꺾이는 게 이게 동한 난류. 그러니까 동한 난류는 자, 쿠로시오 해류의 지류인 스시마 난류. 그리고 이 스시마 난류의 지류야, 지류. 지류라고 하는 것은 가지, 나무 가지 그런 뜻이에요. 이 지류입니다, 지류. 그래서 크게는 쿠로시오 해류, 작게는 스시마 난류의 지류인 동한 난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요. 다음에 저 북쪽에서는요, 자, 연해주 한류죠, 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니까 연해주 한류의 지류인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북한 한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황해 쪽에 이건 이제 동해 쪽이고요. 황해 쪽에서는 자, 스시마 난류의 지류인 황해 난류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황해 난류는 동한 난류보다는 상당히 좀 약해요. 방향이 이제 이동 방향이 다르잖아. 이렇게 같은 방향인데 여기는 그죠? 여기 이제 반대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약해. 그리고 여기는
그 기조력에 의한 밀물썰물에 의한 그 조수간문의 차가 심해가지고요. 이 황해난리 흐름이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영향을 주는 해류 이야기할 때는 이 동해 쪽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 이게 이제 북한 한류 있었죠, 그죠?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난류인 동한 난류와 한류인 북한 한류가 만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난류인 동한 난류와 난류인 동한 난류와 한류인 북한 한류가 이렇게 동해에서 만나요. 동해에서 만나요. 그래서 뭘 형성하느냐? 조경수역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해요. 조경수역을 형성해요. 이 조경수역은 계절에 따라서 위치가 살짝 변해.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따뜻한 물의 세력이 더 강하니까, 아이고, 페이지가 바뀌었네요. 없나? 지금 거꾸로 넘겼구나. 그죠? 다시 갈게요. 자, 여름에는 보시면, 자, 아무래도 날씨가 따뜻하면서 이 난류의 영향이 강합니다. 난류의 세력이 더 강해. 그러니까 난류와 한류가 만난 난류의 세력이 강하니까 이 조경수역을 위로 올려요. 더 이제 북쪽에 형성이 되고요. 겨울철에는 반대로 이 차가운 물인 한류의 세력이 강해요. 그러면서 이 조경수역을 아래쪽으로 내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조경수역이 좀 북쪽에 형성되고요. 겨울철에는 남쪽에 형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겨울철에는 남하하고 조경수역이 여름철에는 북상한다 이거죠. 조경수역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일단 조경수역은요 용존산소량이 풍부해요. 용존산소량이 풍부하면 이제 아무래도 뭐 영양염류, 뭐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이 먹이가 풍부해지니까 좋은 어장을 형성하고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같이 공존하게 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차가운 물에 사는 물고기,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가 같이 공존하잖아요. 조경수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어종 그러면서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좋은 어장을 형성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 그죠? 자, 요거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해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